오늘 당신의 노후를 결정할 두 가지 갈림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당신의 손에 10억이라는 거액이 쥐어진다면 불안함과 안도감 중 어떤 감정이 더 클까요? 많은 이들이 부를 꿈꾸지만 정작 그 부를 지키는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불안은 상상하지 못합니다. 여기 자산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목돈과 연금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가장 먼저 이 한 문장을 가슴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목돈은 내가 평생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연금은 평생 나를 지켜주는 것이다. 이 문장 하나가 지난 수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목돈을 손에 쥐고 있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돈의 노예가 됩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투자를 잘못해서 잃지는 않을까, 자녀에게 잘못 물려주어 다툼의 씨앗이 되지는 않을까, 밤낮으로 걱정하며 그 돈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건강과 판단력이 흐려지는 노년에는 이 부담감이 더욱 커져만 갑니다. 반면 연금은 어떻습니까? 매달 정해진 날에 어김없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연금은 마치 든든한 버팀목처럼 나를 지켜줍니다. 외부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내 자녀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나는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안정감을 줍니다. 연금을 받아보신 어르신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다. 이 마음의 평화야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큰 자산이 아닐까요? 목돈을 가진 사람은 늘 불안하지만 연금을 가진 사람은 걱정 없이 노후를 살아갑니다. 이 진리를 하루라도 빨리 깨닫는 사람만이 인생의 마지막에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진리를 30대 초반에 깨달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부동산 불패 신화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돈이 생기면 무조건 아파트를 사야 한다는 것이 불문율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저는 돈이 생길 때마다 바보처럼 연금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집을 사서 자산이 몇 배로 불어나는 것을 보며 환호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매일같이 저와 다퉜습니다. 옆집은 집 사서 수십억을 벌었다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전세살이냐며 원망 섞인 목소리를 높였죠. 강남에 집을 산 친구가 20억, 30억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저는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동창회에 나가면 집 한 채 없는 제가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과연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수없이 되뇌며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지금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제 친구들은 하나같이 60세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평생의 소득이 끊긴다는 공포, 집 한 채만 덩그러니 남은 채 앞으로 수십 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 하루빨리 60세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약속된 연금이 평생 쏟아져 나올 테니까요. 지난 20년간의 소외감과 불안함은 이제 확신과 평온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50년간 무주택자로 살다 보니 청약 점수가 높아져 좋은 기회에 내 집 마련의 꿈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당장의 수익률에 집착하는 삶은 죽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숙제를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한 정치인의 말 한마디에 세계 증시가 요동치고 밤새도록 해외 주식 시장을 들여다보며 잠 못 이루는 삶.
젊을 때는 그것이 스릴 넘치는 도전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70, 80세가 되어서도 그럴 수 있을까요? 차라리 그 에너지를 당신의 수명에 투자하십시오. 스트레스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연금은 오래 살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수익률 게임에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당신의 소중한 삶 자체를 가꾸는 데 집중하십시오. 목돈은 과거의 영광에 기댄 왕년의 내가 로 시작되는 대화를 낳지만 연금은 다음 달엔 무엇을 해볼까 하는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세우게 합니다. 목돈은 자녀의 결혼, 사업 자금 등 인생의 큰 이벤트를 준비하는 데 쓰이지만 연금은 죽는 날까지 이어지는 당신의 삶 그 자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반부를 학업과 직장 생활에 바칩니다.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60세 이후 직장 생활보다 더 길어질지 모르는 인생의 후반부에는 어떤 소득으로 살아갈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은퇴 후의 삶이 5년에서 10년 정도로 짧았기에 인생을 정리하는 기간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의 시작입니다. 이 두 번째 인생을 위한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연금입니다. 어떤 이들은 연금 제도가 잘 갖춰진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를 부러워합니다. 그곳에서는 개인이 노후를 걱정하며 연금 강의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가 사회제도로서 든든하게 받쳐주기 때문이죠.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당장 달콤한 사탕 대신 몸에 좋은 당근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싫지만 결국 아이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선택이죠.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지고 당장의 소비를 줄여야 하기에 인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이를 강제적인 제도로 만들어 두었기에 훗날 많은 이들이 그 덕에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노후에 가장 든든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모두가 공무원 연금이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30년 전 여러분이 처음 공무원이 되었을 때 공무원 연금 가입이 선택이었다면 가입하셨겠습니까?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 든든하다고 여기는 그 연금은 그들 스스로의 현명한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국가가 만들어준 사회제도의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이러한 제도가 부족하기에 우리 각자가 스스로 현명해져야만 합니다. 지금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계신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평생 월급 500만 원이라는 든든한 노후를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강력한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입니다. 수십 년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국민연금을 납부해 오신 분이라면 예상 수령액이 이미 150만 원에서 200만 원에 육박할 것입니다. 만약 부부가 함께 맞벌이를 했다면 합산 금액은 300만 원을 훌쩍 넘길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부 합산 국민연금만으로 월 540만 원을 받는 가정도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노력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성실하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 대가로 국가는 우리의 노후를 일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택연금이라는 또 하나의 기둥을 더해봅시다. 내가 평생 살아온 집을 담보로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주택연금을 망설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는 길은 그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나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당당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현재 시세 기준으로 70세에 5억 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약 150만 원의 연금이 평생 나옵니다. 국민연금 200만 원에 주택연금 150만 원, 이것만으로도 부부의 노후는 기본적인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준비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 더해진다면 월 500만 원이라는 목표는 결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퇴직금 1억 원은 매월 40에서 50만 원의 평생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소홀히 했던 작은 연금 상품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노후를 지탱하는 거대한 성벽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산을 축적하는 시대에서 자산을 순환시키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성장기에는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쌓아두는 것이 미덕이었지만 이제는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기 위해선 그 자산을 연금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고 소비를 촉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살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들이 희망을 갖고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준비하는 연금은 단순히 당신의 노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인 셈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진리로 수렴하게 됩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처럼 목돈의 불안함보다 연금의 안정감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인생의 순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것은 더 많은 이들에게 안정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앞날에 늘 평안과 풍요로움이 가득하기를. 오늘 당신의 노후를 결정할 2가지 갈림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당신의 손에 10억이라는 거액이 쥐어진다면 불안함과 안도감 중 어떤 감정이 더 클까요? 많은 이들이 부를 꿈꾸지만 정작 그 부를 지키는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불안은 상상하지 못합니다. 여기 자산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목돈과 연금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가장 먼저 이 한 문장을 가슴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목돈은 내가 평생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연금은 평생 나를 지켜주는 것이다. 이 문장 하나가 지난 수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목돈을 손에 쥐고 있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돈의 노예가 됩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투자를 잘못해서 잃지는 않을까, 자녀에게 잘못 물려주어 다툼의 씨앗이 되지는 않을까, 밤낮으로 걱정하며 그 돈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건강과 판단력이 흐려지는 노년에는 이 부담감이 더욱 커져만 갑니다. 반면 연금은 어떻습니까? 매달 정해진 날에 어김없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연금은 마치 든든한 버팀목처럼 나를 지켜줍니다. 외부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내 자녀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나는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안정감을 줍니다. 연금을 받아보신 어르신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다. 이 마음의 평화야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큰 자산이 아닐까요? 목돈을 가진 사람은 늘 불안하지만 연금을 가진 사람은 걱정 없이 노후를 살아갑니다. 이 진리를 하루라도 빨리 깨닫는 사람만이 인생의 마지막에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진리를 30대 초반에 깨달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부동산 불패 신화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돈이 생기면 무조건 아파트를 사야 한다는 것이 불문율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저는 돈이 생길 때마다 바보처럼 연금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집을 사서 자산이 몇 배로 불어나는 것을 보며 환호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매일같이 저와 다퉜습니다. 옆집은 집 사서 수십억을 벌었다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전세살이냐며 원망 섞인 목소리를 높였죠. 강남에 집을 산 친구가 20억, 30억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저는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동창회에 나가면 집 한 채 없는 제가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과연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수없이 되뇌며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지금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제 친구들은 하나같이 60세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평생의 소득이 끊긴다는 공포, 집 한 채만 덩그러니 남은 채 앞으로 수십 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 하루빨리 60세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약속된 연금이 평생 쏟아져 나올 테니까요. 지난 20년간의 소외감과 불안함은 이제 확신과 평온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50년간 무주택자로 살다 보니 청약 점수가 높아져 좋은 기회에 내 집 마련의 꿈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당장의 수익률에 집착하는 삶은 죽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숙제를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한 정치인의 말 한마디에 세계 증시가 요동치고 밤새도록 해외 주식 시장을 들여다보며 잠 못 이루는 삶. 젊을 때는 그것이 스릴 넘치는 도전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70, 80세가 되어서도 그럴 수 있을까요? 차라리 그 에너지를 당신의 수명에 투자하십시오. 스트레스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연금은 오래 살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수익률 게임에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당신의 소중한 삶 자체를 가꾸는 데 집중하십시오. 목돈은 과거의 영광에 기댄 왕년의 내가 로 시작되는 대화를 낳지만 연금은 다음 달엔 무엇을 해볼까 하는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세우게 합니다. 목돈은 자녀의 결혼, 사업 자금 등 인생의 큰 이벤트를 준비하는 데 쓰이지만 연금은 죽는 날까지 이어지는 당신의 삶 그 자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반부를 학업과 직장 생활에 바칩니다.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60세 이후 직장 생활보다 더 길어질지 모르는 인생의 후반부에는 어떤 소득으로 살아갈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은퇴 후의 삶이 5년에서 10년 정도로 짧았기에 인생을 정리하는 기간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의 시작입니다. 이 두 번째 인생을 위한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연금입니다. 어떤 이들은 연금 제도가 잘 갖춰진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를 부러워합니다. 그곳에서는 개인이 노후를 걱정하며 연금 강의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가 사회제도로서 든든하게 받쳐주기 때문이죠.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당장 달콤한 사탕 대신 몸에 좋은 당근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싫지만 결국 아이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선택이죠.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지고 당장의 소비를 줄여야 하기에 인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이를 강제적인 제도로 만들어 두었기에 훗날 많은 이들이 그 덕에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노후에 가장 든든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모두가 공무원 연금이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30년 전 여러분이 처음 공무원이 되었을 때 공무원 연금 가입이 선택이었다면 가입하셨겠습니까?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 든든하다고 여기는 그 연금은 그들 스스로의 현명한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국가가 만들어준 사회제도의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이러한 제도가 부족하기에 우리 각자가 스스로 현명해져야만 합니다. 지금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계신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평생 월급 500만 원이라는 든든한 노후를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강력한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입니다. 수십 년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국민연금을 납부해 오신 분이라면 예상 수령액이 이미 150만 원에서 200만 원에 육박할 것입니다. 만약 부부가 함께 맞벌이를 했다면 합산 금액은 300만 원을 훌쩍 넘길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부 합산 국민연금만으로 월 540만 원을 받는 가정도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노력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성실하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 대가로 국가는 우리의 노후를 일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택연금이라는 또 하나의 기둥을 더해봅시다. 내가 평생 살아온 집을 담보로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주택연금을 망설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는 길은 그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나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당당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현재 시세 기준으로 70세에 5억 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약 150만 원의 연금이 평생 나옵니다. 국민연금 200만 원에 주택연금 150만 원, 이것만으로도 부부의 노후는 기본적인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준비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 더해진다면 월 500만 원이라는 목표는 결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퇴직금 1억 원은 매월 40에서 50만 원의 평생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소홀히 했던 작은 연금 상품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노후를 지탱하는 거대한 성벽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산을 축적하는 시대에서 자산을 순환시키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성장기에는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쌓아두는 것이 미덕이었지만 이제는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기 위해선 그 자산을 연금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고 소비를 촉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살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들이 희망을 갖고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준비하는 연금은 단순히 당신의 노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인 셈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진리로 수렴하게 됩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처럼 목돈의 불안함보다 연금의 안정감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인생의 순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것은 더 많은 이들에게 안정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앞날에 늘 평안과 풍요로움이 가득하기를. 오늘 당신의 노후를 결정할 두 가지 갈림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당신의 손에 10억이라는 거액이 쥐어진다면 불안함과 안도감 중 어떤 감정이 더 클까요? 많은 이들이 부를 꿈꾸지만
정작 그 부를 지키는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불안은 상상하지 못합니다. 여기 자산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목돈과 연금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가장 먼저 이 한 문장을 가슴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목돈은 내가 평생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연금은 평생 나를 지켜주는 것이다. 이 문장 하나가 지난 수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목돈을 손에 쥐고 있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돈의 노예가 됩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투자를 잘못해서 잃지는 않을까, 자녀에게 잘못 물려주어 다툼의 씨앗이 되지는 않을까, 밤낮으로 걱정하며 그 돈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건강과 판단력이 흐려지는 노년에는 이 부담감이 더욱 커져만 갑니다. 반면 연금은 어떻습니까? 매달 정해진 날에 어김없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연금은 마치 든든한 버팀목처럼 나를 지켜줍니다. 외부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내 자녀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나는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안정감을 줍니다. 연금을 받아보신 어르신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다. 이 마음의 평화야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큰 자산이 아닐까요? 목돈을 가진 사람은 늘 불안하지만 연금을 가진 사람은 걱정 없이 노후를 살아갑니다. 이 진리를 하루라도 빨리 깨닫는 사람만이 인생의 마지막에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진리를 30대 초반에 깨달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부동산 불패 신화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돈이 생기면 무조건 아파트를 사야 한다는 것이 불문율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저는 돈이 생길 때마다 바보처럼 연금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집을 사서 자산이 몇 배로 불어나는 것을 보며 환호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매일같이 저와 다퉜습니다. 옆집은 집 사서 수십억을 벌었다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전세살이냐며 원망 섞인 목소리를 높였죠. 강남에 집을 산 친구가 20억, 30억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저는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동창회에 나가면 집 한 채 없는 제가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과연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수없이 되뇌며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지금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제 친구들은 하나같이 60세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평생의 소득이 끊긴다는 공포, 집 한 채만 덩그러니 남은 채 앞으로 수십 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 하루빨리 60세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약속된 연금이 평생 쏟아져 나올 테니까요. 지난 20년간의 소외감과 불안함은 이제 확신과 평온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50년간 무주택자로 살다 보니 청약 점수가 높아져 좋은 기회에 내 집 마련의 꿈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당장의 수익률에 집착하는 삶은 죽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숙제를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한 정치인의 말 한마디에 세계 증시가 요동치고 밤새도록 해외 주식 시장을 들여다보며 잠 못 이루는 삶. 젊을 때는 그것이 스릴 넘치는 도전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70, 80세가 되어서도 그럴 수 있을까요? 차라리 그 에너지를 당신의 수명에 투자하십시오.
스트레스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연금은 오래 살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수익률 게임에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당신의 소중한 삶 자체를 가꾸는데 집중하십시오. 목돈은 과거의 영광에 기댄 왕년의 내가 로 시작되는 대화를 낳지만 연금은 다음 달엔 무엇을 해볼까 하는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세우게 합니다. 목돈은 자녀의 결혼, 사업 자금 등 인생의 큰 이벤트를 준비하는 데 쓰이지만 연금은 죽는 날까지 이어지는 당신의 삶 그 자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반부를 학업과 직장 생활에 바칩니다.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60세 이후 직장 생활보다 더 길어질지 모르는 인생의 후반부에는 어떤 소득으로 살아갈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은퇴 후의 삶이 5년에서 10년 정도로 짧았기에 인생을 정리하는 기간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의 시작입니다. 이 두 번째 인생을 위한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연금입니다. 어떤 이들은 연금 제도가 잘 갖춰진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를 부러워합니다. 그곳에서는 개인이 노후를 걱정하며 연금 강의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가 사회 제도로서 든든하게 받쳐주기 때문이죠.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당장 달콤한 사탕 대신 몸에 좋은 당근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싫지만 결국 아이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선택이죠.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지고 당장의 소비를 줄여야 하기에 인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이를 강제적인 제도로 만들어 두었기에 훗날 많은 이들이 그 덕에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노후에 가장 든든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모두가 공무원 연금이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30년 전 여러분이 처음 공무원이 되었을 때 공무원 연금 가입이 선택이었다면 가입하셨겠습니까?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 든든하다고 여기는 그 연금은 그들 스스로의 현명한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국가가 만들어준 사회 제도의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이러한 제도가 부족하기에 우리 각자가 스스로 현명해져야만 합니다. 지금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계신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평생 월급 500만 원이라는 든든한 노후를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강력한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입니다. 수십 년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국민연금을 납부해 오신 분이라면 예상 수령액이 이미 150만 원에서 200만 원에 육박할 것입니다. 만약 부부가 함께 맞벌이를 했다면 합산 금액은 300만 원을 훌쩍 넘길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부 합산 국민연금만으로 월 540만 원을 받는 가정도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노력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성실하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 대가로 국가는 우리의 노후를 일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택연금이라는 또 하나의 기둥을 더해봅시다. 내가 평생 살아온 집을 담보로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주택연금을 망설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는 길은 그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나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당당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현재 시세 기준으로 70세에 5억 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약 150만 원의 연금이 평생 나옵니다.
국민연금 200만 원에 주택연금 150만 원, 이것만으로도 부부의 노후는 기본적인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준비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 더해진다면 월 500만 원이라는 목표는 결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퇴직금 1억 원은 매월 40에서 50만 원의 평생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소홀히 했던 작은 연금 상품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노후를 지탱하는 거대한 성벽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산을 축적하는 시대에서 자산을 순환시키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성장기에는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쌓아두는 것이 미덕이었지만 이제는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기 위해선 그 자산을 연금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고 소비를 촉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살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들이 희망을 갖고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준비하는 연금은 단순히 당신의 노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인 셈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진리로 수렴하게 됩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처럼 목돈의 불안함보다 연금의 안정감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인생의 순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것은 더 많은 이들에게 안정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앞날에 늘 평안과 풍요로움이 가득하기를. 오늘 당신의 노후를 결정할 2가지 갈림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당신의 손에 10억이라는 거액이 쥐어진다면 불안함과 안도감 중 어떤 감정이 더 클까요? 많은 이들이 부를 꿈꾸지만 정작 그 부를 지키는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불안은 상상하지 못합니다. 여기 자산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목돈과 연금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가장 먼저 이 한 문장을 가슴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목돈은 내가 평생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연금은 평생 나를 지켜주는 것이다. 이 문장 하나가 지난 수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목돈을 손에 쥐고 있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돈의 노예가 됩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투자를 잘못해서 잃지는 않을까, 자녀에게 잘못 물려주어 다툼의 씨앗이 되지는 않을까, 밤낮으로 걱정하며 그 돈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건강과 판단력이 흐려지는 노년에는 이 부담감이 더욱 커져만 갑니다. 반면 연금은 어떻습니까? 매달 정해진 날에 어김없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연금은 마치 든든한 버팀목처럼 나를 지켜줍니다. 외부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내 자녀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나는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안정감을 줍니다. 연금을 받아보신 어르신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다. 이 마음의 평화야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큰 자산이 아닐까요? 목돈을 가진 사람은 늘 불안하지만 연금을 가진 사람은 걱정 없이 노후를 살아갑니다. 이 진리를 하루라도 빨리 깨닫는 사람만이 인생의 마지막에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진리를 30대 초반에 깨달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부동산 불패 신화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돈이 생기면 무조건 아파트를 사야 한다는 것이 불문율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저는 돈이 생길 때마다 바보처럼 연금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집을 사서 자산이 몇 배로 불어나는 것을 보며 환호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매일같이 저와 다퉜습니다. 옆집은 집 사서 수십억을 벌었다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전세살이냐며 원망 섞인 목소리를 높였죠. 강남에 집을 산 친구가 20억, 30억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저는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동창회에 나가면 집 한 채 없는 제가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과연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수없이 되뇌며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지금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제 친구들은 하나같이 60세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평생의 소득이 끊긴다는 공포, 집 한 채만 덩그러니 남은 채 앞으로 수십 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 하루빨리 60세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약속된 연금이 평생 쏟아져 나올 테니까요. 지난 20년간의 소외감과 불안함은 이제 확신과 평온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50년간 무주택자로 살다 보니 청약 점수가 높아져 좋은 기회에 내 집 마련의 꿈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당장의 수익률에 집착하는 삶은 죽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숙제를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한 정치인의 말 한마디에 세계 증시가 요동치고 밤새도록 해외 주식 시장을 들여다보며 잠 못 이루는 삶. 젊을 때는 그것이 스릴 넘치는 도전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70, 80세가 되어서도 그럴 수 있을까요? 차라리 그 에너지를 당신의 수명에 투자하십시오. 스트레스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연금은 오래 살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수익률 게임에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당신의 소중한 삶 자체를 가꾸는데 집중하십시오. 목돈은 과거의 영광에 기댄 왕년의 내가로 시작되는 대화를 낳지만 연금은 다음 달엔 무엇을 해볼까 하는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세우게 합니다. 목돈은 자녀의 결혼, 사업 자금 등 인생의 큰 이벤트를 준비하는 데 쓰이지만 연금은 죽는 날까지 이어지는 당신의 삶 그 자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반부를 학업과 직장 생활에 바칩니다.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60세 이후 직장 생활보다 더 길어질지 모르는 인생의 후반부에는 어떤 소득으로 살아갈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은퇴 후의 삶이 5년에서 10년 정도로 짧았기에 인생을 정리하는 기간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의 시작입니다. 이 두 번째 인생을 위한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연금입니다. 어떤 이들은 연금 제도가 잘 갖춰진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를 부러워합니다. 그곳에서는 개인이 노후를 걱정하며 연금 강의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가 사회 제도로서 든든하게 받쳐주기 때문이죠.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당장 달콤한 사탕 대신 몸에 좋은 당근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싫지만 결국 아이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선택이죠.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지고 당장의 소비를 줄여야 하기에 인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이를 강제적인 제도로 만들어 두었기에 훗날 많은 이들이 그 덕에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노후에 가장 든든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모두가 공무원 연금이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30년 전 여러분이 처음 공무원이 되었을 때 공무원 연금 가입이 선택이었다면 가입하셨겠습니까?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 든든하다고 여기는 그 연금은 그들 스스로의 현명한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국가가 만들어준 사회제도의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이러한 제도가 부족하기에 우리 각자가 스스로 현명해져야만 합니다. 지금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계신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평생 월급 500만 원이라는 든든한 노후를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강력한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입니다. 수십 년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국민연금을 납부해 오신 분이라면 예상 수령액이 이미 150만 원에서 200만 원에 육박할 것입니다. 만약 부부가 함께 맞벌이를 했다면 합산 금액은 300만 원을 훌쩍 넘길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부 합산 국민연금만으로 월 540만 원을 받는 가정도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노력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성실하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 대가로 국가는 우리의 노후를 일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택연금이라는 또 하나의 기둥을 더해봅시다. 내가 평생 살아온 집을 담보로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주택연금을 망설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는 길은 그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나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당당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현재 시세 기준으로 70세에 5억 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약 150만 원의 연금이 평생 나옵니다. 국민연금 200만 원에 주택연금 150만 원, 이것만으로도 부부의 노후는 기본적인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준비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 더해진다면 월 500만 원이라는 목표는 결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퇴직금 1억 원은 매월 40에서 50만 원의 평생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소홀히 했던 작은 연금 상품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노후를 지탱하는 거대한 성벽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산을 축적하는 시대에서 자산을 순환시키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성장기에는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쌓아두는 것이 미덕이었지만 이제는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기 위해선 그 자산을 연금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고 소비를 촉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살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들이 희망을 갖고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준비하는 연금은 단순히 당신의 노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인 셈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진리로 수렴하게 됩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처럼 목돈의 불안함보다 연금의 안정감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인생의 순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것은 더 많은 이들에게 안정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앞날에 늘 평안과 풍요로움이 가득하기를. 오늘 당신의 노후를 결정할 두 가지 갈림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당신의 손에 10억이라는 거액이 쥐어진다면 불안함과 안도감 중 어떤 감정이 더 클까요? 많은 이들이 부를 꿈꾸지만 정작 그 부를 지키는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불안은 상상하지 못합니다. 여기 자산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목돈과 연금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가장 먼저 이 한 문장을 가슴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목돈은 내가 평생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연금은 평생 나를 지켜주는 것이다. 이 문장 하나가 지난 수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목돈을 손에 쥐고 있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돈의 노예가 됩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투자를 잘못해서 잃지는 않을까, 자녀에게 잘못 물려주어 다툼의 씨앗이 되지는 않을까, 밤낮으로 걱정하며 그 돈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건강과 판단력이 흐려지는 노년에는 이 부담감이 더욱 커져만 갑니다. 반면 연금은 어떻습니까? 매달 정해진 날에 어김없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연금은 마치 든든한 버팀목처럼 나를 지켜줍니다. 외부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내 자녀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나는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안정감을 줍니다. 연금을 받아보신 어르신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다. 이 마음의 평화야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큰 자산이 아닐까요? 목돈을 가진 사람은 늘 불안하지만 연금을 가진 사람은 걱정 없이 노후를 살아갑니다. 이 진리를 하루라도 빨리 깨닫는 사람만이 인생의 마지막에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진리를 30대 초반에 깨달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부동산 불패 신화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돈이 생기면 무조건 아파트를 사야 한다는 것이 불문율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저는 돈이 생길 때마다 바보처럼 연금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집을 사서 자산이 몇 배로 불어나는 것을 보며 환호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매일같이 저와 다퉜습니다. 옆집은 집 사서 수십억을 벌었다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전세살이냐며 원망 섞인 목소리를 높였죠. 강남에 집을 산 친구가 20억, 30억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저는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동창회에 나가면 집 한 채 없는 제가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과연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수없이 되뇌며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지금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제 친구들은 하나같이 60세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평생의 소득이 끊긴다는 공포, 집 한 채만 덩그러니 남은 채 앞으로 수십 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 하루빨리 60세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약속된 연금이 평생 쏟아져 나올 테니까요. 지난 20년간의 소외감과 불안함은 이제 확신과 평온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50년간 무주택자로 살다 보니 청약 점수가 높아져 좋은 기회에 내 집 마련의 꿈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당장의 수익률에 집착하는 삶은 죽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숙제를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한 정치인의 말 한마디에 세계 증시가 요동치고 밤새도록 해외 주식 시장을 들여다보며 잠 못 이루는 삶. 젊을 때는 그것이 스릴 넘치는 도전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70, 80세가 되어서도 그럴 수 있을까요? 차라리 그 에너지를 당신의 수명에 투자하십시오. 스트레스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연금은 오래 살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수익률 게임에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당신의 소중한 삶 자체를 가꾸는 데 집중하십시오.
목돈은 과거의 영광에 기댄 왕년의 내가로 시작되는 대화를 낳지만 연금은 다음 달엔 무엇을 해볼까 하는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세우게 합니다. 목돈은 자녀의 결혼, 사업 자금 등 인생의 큰 이벤트를 준비하는 데 쓰이지만 연금은 죽는 날까지 이어지는 당신의 삶 그 자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반부를 학업과 직장 생활에 바칩니다.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60세 이후 직장 생활보다 더 길어질지 모르는 인생의 후반부에는 어떤 소득으로 살아갈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은퇴 후의 삶이 5년에서 10년 정도로 짧았기에 인생을 정리하는 기간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의 시작입니다. 이 두 번째 인생을 위한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연금입니다. 어떤 이들은 연금 제도가 잘 갖춰진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를 부러워합니다. 그곳에서는 개인이 노후를 걱정하며 연금 강의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가 사회 제도로서 든든하게 받쳐주기 때문이죠.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당장 달콤한 사탕 대신 몸에 좋은 당근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싫지만 결국 아이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선택이죠.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지고 당장의 소비를 줄여야 하기에 인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이를 강제적인 제도로 만들어 두었기에 훗날 많은 이들이 그 덕에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노후에 가장 든든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모두가 공무원 연금이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30년 전 여러분이 처음 공무원이 되었을 때 공무원 연금 가입이 선택이었다면 가입하셨겠습니까?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 든든하다고 여기는 그 연금은 그들 스스로의 현명한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국가가 만들어준 사회제도의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이러한 제도가 부족하기에 우리 각자가 스스로 현명해져야만 합니다. 지금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계신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평생 월급 500만 원이라는 든든한 노후를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강력한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입니다. 수십 년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국민연금을 납부해 오신 분이라면 예상 수령액이 이미 150만 원에서 200만 원에 육박할 것입니다. 만약 부부가 함께 맞벌이를 했다면 합산 금액은 300만 원을 훌쩍 넘길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부 합산 국민연금만으로 월 540만 원을 받는 가정도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노력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성실하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 대가로 국가는 우리의 노후를 일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택연금이라는 또 하나의 기둥을 더해봅시다. 내가 평생 살아온 집을 담보로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주택연금을 망설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는 길은 그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나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당당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현재 시세 기준으로 70세에 5억 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약 150만 원의 연금이 평생 나옵니다. 국민연금 200만 원에 주택연금 150만 원, 이것만으로도 부부의 노후는 기본적인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준비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 더해진다면 월 500만 원이라는 목표는 결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퇴직금 1억 원은 매월 40에서 50만 원의 평생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소홀히 했던 작은 연금 상품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노후를 지탱하는 거대